자, 6번이요. 6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죠. 오늘도 한 5문제 정도만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6번에 가국가에서 실시한 경제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보니까 이제 송나라 상인 2명이 대화를 합니다. 그럼 송나라면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고려죠. 고려 전기. 우리가 보통 고려는 선생님이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전기, 중기, 후기. 요 중에서 이제 고려 전기 시대에 뭐 중기까지, 그러니까 송나라죠. 이때까지는 이제 송나라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중기에서 후기 넘어가죠. 후기는 전기, 중기까지 그냥 송나라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후기 때 요 고려 후기로 넘어가는 가운데서 즉 몽골족이 이제 중국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원나라를 세워서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오죠. 그래서 송나라면 고려 전기, 거기에다가 이제 병란도라고 하는 말도 나오죠. 병란도는 고려의 국제무역항, 예성강 하구에 있는데요.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죠. 개경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고려의 수도인 개경과 가까운 무역항일세 그랬으니까 이제 고려가 실시한 경제정책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지게를 발급했다. 지게 아주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광무개혁 1897년에 고종이 아반파천 이후에 돌아온 다음에 토지대장을 새롭게 정리를 하죠. 지게를 발급하게 되는데 물론 이 지게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10년대 일제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대동법 실시에는 조선 후기, 그래서 공물을 선물로서 납부하게 되는 공납의 전세화, 이 조선 후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해진 누굽니까? 청해진은 해상왕국 장보고가 세운 해상기지입니다. 농사직서를 보급했다. 조선전기의 농사직설,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농서죠. 자, 5번에 은병을 유통시켰다. 선생님, 이거 고려시대에 문제에서 나온 시대는 이제 송나라이기 때문에 고려 전기, 중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나라가 실시한 경제정책이니까 고려죠. 원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은병이라고 하는 돈은 고려 후기에 접어들면서 고려에서 유행하게 된, 제작된 돈이라고 보는 건데요. 어쨌든 고려시대의 돈이니까요. 은병, 8, 9.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7번 새로운 유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향은 누굽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성리학자라고 보죠. 고려 후기에 그 충렬왕에 의해서 충선왕이 만권당이라고 하는 기구를 원나라에 만듭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학자와 고려의 학자를 교류를 시키는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성리학이 들어올 때에 이제 보급의 힘이 처음으로 성리학을 접했던 성리학자들이 안향, 또 이재현,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정몽주라든가 정도전이라든가 이런 신진사대부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유학은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1번의 독서상품과 원성왕이죠. 신라 원성왕 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리 추천제로서 사용이 됐던 독서상품과고요.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 2번이 정답이죠. 신진사대부. 고려말 처음에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사대부는요, 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리학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대부는 관직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성리학을 근간으로 해서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자들, 그래서 사대부인데 이제 새롭게 등장했다고 해서 신진사대부. 이들이 이제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 세력과 함께 손을 잡고 조선을 개창하게 되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 됩니다. 3번에 서경이 명당이라는 설을 뒷받침했다. 서경이 명당이라고 주장했던 사람 누굽니까? 생각나죠? 고려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갈 때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되는 계기 중에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묘청은 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했습니까? 서경이 좋은 땅입니다. 땅이 좋으니까 고려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자, 이거 땅이 좋으니까 뭐가 어떻게 되더라? 풍수지리 사상이죠. 부산선문 오교구산이라는 표현이 있죠. 오교는 교종에 해당하는 5개의 절, 구산은 9개의 선종 불교에 관한
유명한 종파 절이죠. 부산성은 선종불교랑 관련이 있고요. 5번에 사신도와 산수문이 격돌. 요거는 이제 영향을 주게 된 게 도교 사상입니다. 도교는 원래 굉장히 그 한국사 시험에서 중요했는데 앞으로는 별로 그렇게 중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어쨌든 2번이 답이 되네요. 자, 8번에 가에서 나로 토지 제도가 바뀌게 된 배경. 가를 읽어보니까 전현직 관리에게 현직 관리만 주는 게 아니고 전직 관리도 주죠. 경기지방의 토지를 과전으로 지급하는 과전법을 시행했다.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입니까? 아니죠.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에 이성계가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과전법.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수신전, 출양전, 여기 이제 세습이 가능한 토지인데요. 이걸 폐지하고, 이거 모르셔도 뭐 시험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했다. 세조 때죠. 조선 세조 때. 왜 바뀌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조선 전기에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이 제도가 왜 바뀌었느냐 이런 문제죠. 1번 이제 귀족들의 노급이 부활했다. 노급이 부활하면 신라 하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신라의 중대에 접어들면서 통일신라 시대를 맞이하면서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었는데 이후에 경덕왕 때 다시 노급이 부활합니다. 요것은 이제 신라 귀족들의 힘이, 진골 귀족의 힘이 다시 강해지면서 왕권이 약해진다는, 즉 이제 신라 하대로 넘어간다는 표지가 되겠죠. 권문세족이 대농장을 경영했다. 권문세족 고려 후기 원나라 간섭기 때 지배계층. 3번에 관리에게 지급할 가전이 부족해졌다. 그럴싸하죠? 왜냐하면 가에서 이제 전현직 모두에게 토지를 지급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지급해야 될 대상이 많아서 토지가 부족해질 수 있고요. 또 이 토지가 부족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이 악화됩니다. 세조는 직전법을 시행을 했던 것이죠. 3번이 답이고요. 4번에 공납에서 박납의 폐단이 성행했다는 얘기. 이거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대동법과 관련이 있죠. 박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이제 특산물을 내질 못해요. 내질 못하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포도로 유명한 고장인데,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은 예를 들어서 이 마을에 있긴 하지만 포도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집집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이걸 내야만 하는 거죠. 안 내면 큰일 나죠? 세금이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상인들이 엄청나게 더 많은 돈을 받고 시장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겁니다. 시장에서 사서. 이걸 박납의 폐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대동법이죠. 자, 그 다음 오품 이상 관리에게 공음전을 지급했다. 오품 이상 관리한테 공음전을 지급했다.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문벌귀족 사회 또는 문벌귀족이나 고려 후기 권문세족의 기반이 됐던 그런 제도라고 봐야죠. 정답은 3번입니다. 9번에 전쟁이 나옵니다. 이 전쟁은 뭐냐 이거죠. 사실로 오는 거. 평양성을 다시 탐환했대요. 언제 평양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평양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실 뭐 전라도 일부 땅과 그 다음에 왕이 피신간 의주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땅을 일본한테 넘겨버리죠. 빼앗겨버립니다. 이때 이제 명나라가 도움을 줘요. 그래서 뭐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탐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임진전쟁, 임진왜란이 되겠죠.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 몰라라.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5번에 이순신 나와 있고요. 이순신 모르는 학생들은 없죠. 자, 1번에 사군육진 조선 세종 때 여진족을 정벌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영토,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이런 영토가 형성되게 된 사군육진이고요. 삼별초의 항쟁이요. 고려 원나라와의 몽골족과의 싸움. 그때 이제 끝까지 항쟁했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최씨 정권이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마찬가지로 몽고족의 침입 때 있었던 일이고요. 몽고와의 전쟁.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육주, 이건 고려 전기죠. 거란족의 침입에서 1차 침입 때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오히려 강동육주를 뺏어오는 그림.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0번 가철도죠. 한성은 지금 서북인데요.
인천까지 가는 기차에다가 가 표시해놨습니다. 뭐예요? 경인선 철도죠. 서울과 인천을 짓는. 그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이 경인선 철도는 일본에 의해서 일제시대 전에 일본에 의해서 먼저 우리나라 철도 중에서는 가장 먼저 부설이 된 철도입니다. 그래서 1899년입니다. 1899년 경인선 철도가 놓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답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 5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통된 철도이다. 이렇게 나오죠. 일본에 의해서 부설이 됐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그죠? 3번 같은 경우에 답을 한 친구들이 저러 있을 거예요. 러일 전쟁을 계기로. 러일 전쟁은 1904년이에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을 계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철도를 놓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경인선 철도는 1899년. 러일 전쟁은 1904년이니까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일요일 아침인데요. 잠깐 한 15분 정도 선생님이 1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11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끊어서 갈게요. 용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올리려면 선생님이 너무 힘드니까